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강인이 리그 1호 득점을 첫 경기에서 만들면서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강인의 경기력은 어땠는지, 그리고 감독은 이강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명단을 보시면 이강인은 4-3-3에서 3미들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 윙어처럼 뛰었고 왼쪽 윙어로 나와 있는 아센시오가 왼쪽 메잘라,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 나왔던 음바에가 왼쪽 윙어로 출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백3를 형성했고 가운데 쪽에 두 명의 미드필더를 두고 이강인은 사이드 쪽에 완전 빠져서 플레이했습니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공을 지키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강인에게도 편한 위치였죠. 그러다가 경기 2분이 막 지난 순간에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아센시오가 하키미가 뒤에 있는 하무스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하무스가 이 공을 잡고 앞쪽까지 전진하고, 그때 하키미가 안쪽 라인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수비수까지 끌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강인은 완전하게 프리한 찬스를 맞게 됩니다. 요즘 전세계 어느 팀이든 이렇게 침투하는 선수가 상대 사이드백을 데려가주고 그때 프리맨이 생기는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장면도 그랬습니다. 또 하무스는 침착하게 이강인에게 내주고요. 그리고 이강인이 이 공을 잡아서 빠르게 슈팅, 상대 수비에 발을 맞긴 했지만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강인이 슈팅하기 좋은 찬스는 맞는데 100% 득점할 수 있는 자리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강인이 공을 잡기 전부터 미리 가마차기 할 수 있도록 몸을 열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몸의 자세를 굳이 바꾸지 않고 빠르게 슈팅이 가능했고요. 슈팅의 궤적 역시 깔끔했습니다. 이강인의 좋은 득점으로 경기는 1-0 파리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또 이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하키미를 생각보다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키미가 이렇게 완전히 사이드에 윙어처럼 빠져있을 때는 이강인이 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득점 장면에서는 이강인이 사이드에 빠져있고 하키미가 안쪽으로 뛰었던 것과 대조적이죠. 이렇게 이강인이 윙어도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가운데 미드필더도 되기 때문에 위치를 많이 바꿔도 부담이 없고, 그게 하키미를 또 살려주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강인은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윙어기 때문에 빌드업 과정에도 많이 관여를 했는데요. 지금처럼 측면 쪽에 상대가 맨투맨을 붙이면서 압박하니까 이강인이 자기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쭉 내려가면서 하키미의 공을 받아줍니다. 지금 르아브르 수비 라인의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높게 전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강인이 이 자리에서 공을 잡으면서 와이드하게 오픈해줄 수 있는 그런 패스 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르아브르 선수들은 수비 라인 전체를 뒤로 당겨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강인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상대 수비진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강인의 오프 더 볼 움직임 괜찮았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수비 무리 속에서 고개 한번 싹 돌려서 뒤쪽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공 쪽을 보면서 뒷걸음질로 그 공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뛰는 거에 맞춰서 베랄두가 이강인에게 공을 툭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몸을 돌리면서 터치를 하는데 이 터치가 순두부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터치를 잘 잡아놓으니 다음 동작도 좋게 나갈 수 있겠죠. 물론 이 장면에선 뒤쪽에 있는 수비 선수들이 잘 커버를 들어와서 이강인이 뭐 슈팅이나 패스를 나가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의 움직임 괜찮다, 저렇게 빈 공간 찾아 들어가는 거라든지 고개 돌리는 거 아주 좋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전환 상황에서 이강인의 움직임이 괜찮다고 느껴졌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상황 속에서 이강인이 베랄두와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베랄두가 공을 받을 창구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강인이 이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서 공을 받아줍니다. 우리가 흔히 이강인의 장점을 말할 때 온더볼, 그러니까 공을 가진 상황에서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 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는 이강인이 공이 없을 때 움직임적으로도 괜찮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어서 이번 시즌이 기대가 많이 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온더볼 상황에서는 동료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을 잡은 뒤에 반대쪽에 비어있는 선수에게 툭 하고 전환 패스를 놔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보고 이강인이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윙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직접 득점에 관여되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이 잘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플레이들을 이강인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데에서도 이강인이 가운데 쪽에 움직여주면서 좋은 패스를 받아줍니다. 이강인이 패스를 받는 이런 공간들이 상대 최종 수비 라인과 그 앞에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계속 노리는 거라 상대 입장에선 되게 거슬리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이강인이 서 있으면서 계속 공을 받아줍니다. 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은 왼쪽 윙어 자리에 섰던 음바에를 빼고 중앙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왼쪽 사이드에 빠져줬죠. 저는 후반에 이렇게 이강인의 위치가 변동하는 걸 보면서
보면서 이강인이 이번 시즌 꽤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한 자리에서만 뛸 수 있는 선수들은 교체할 때 교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여러 자리가 가능한 선수들은 그 선수의 자리를 바꿔주면서 필요한 선수를 투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이 교체 상황에서도 여러 자리를 뛰면서 의외로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경기 시간 71분 정도에 교체되어 나갔는데 교체되어 나가기 전에도 임팩트 한 번 크게 찍고 나갔습니다. 이강인의 시그니처 드리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왼발로 공을 한쪽으로 끌어당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리게 떼굴떼굴 굴러갈 때 오른발 왼발로 공을 한 번씩 타고 넘으면서 헛다리 짚고 오른발 슈팅 자세를 잡습니다. 이 자세에서 바로 슈팅이 나갔던 게 지난 월드컵 예선 이강인이 득점할 때 그렇게 득점을 했고요. 오늘은 슈팅하는 척하면서 다시 왼발 쪽으로 접고 강력한 왼발 슈팅. 하지만 이 공이 골대를 맞아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온 주앙 네베스라는 선수가 매우 궁금했어요. 되게 유명했던 미드필더고 수비적인 미드필더지만 활동범위 되게 넓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주앙 네베스가 이렇게 측면 쪽에 빠져있거든요. 이 선수는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통 보는 선수인데 이렇게 넓은 위치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공을 잡아서 가운데 쪽 들어오는 덴벨레에게 크로스. 덴벨레가 이 공을 머리로 마무리하는데요. 이강인의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드필더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에서 간접적인 경쟁자는 될 수 있는데 잘하긴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도 원래 자기의 자리에서 바르콜라 쪽으로 전환 패스. 바르콜라가 이 공을 잡아서 솔로 플레이로 득점을 하게 되는데요. 주앙네베스는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2어시스트나 적립했습니다. 이강인의 스탯을 보면 두 번의 패스 미스를 제외하곤 전부 성공하며 96%의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기회 창출 1번, 공격 지역에서 패스 9번, 롱패스 성공률 100%를 보여주면서 골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이강인을 객관적으로 보려고는 하지만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건 제가 한국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억제하고 보더라도 이강인의 첫 경기는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즌 초반에 첫 경기에서 첫 골은 정말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득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기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흐름에서도 기여를 많이 했고 공이 없을 때 움직임도 빈 공간 잘 찾아서 잘 움직였습니다. 또 후반전에는 여러가지 교체가 있는데 이강인이 자리를 옮기면서 다른 선수가 들어오는 그런 식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생각으로는 이강인이 이번 시즌 첫 경기 스타트를 아주 잘 끊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루초 감독의 플랜에 이강인은 무조건 들어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이 멀티성 여러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선 고정적으로 많이 못 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출전 시간 자체는 꽤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음바페가 빠진 파리 생제르맹. 과연 이강인은 이번 시즌 2년차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